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K글로벌 SNU 유니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클라우드엔의 우리 김정석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클라우드엔이라고 이렇게 회사명이 돼 있는데 우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는 기존 건물 대상으로요. 네, 예. 건물의 에너지, 실내 네. 환경 이런 네네. 종합적인 관리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네. 기존에 이런 뭐 에너지 관리 플랫폼이나 이런 네네. 시스템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 네네. 일단 경쟁 업체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네. 고객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네. 도대체 너네 시스템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절감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의사결정할 네네. 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저희는 정량적인 데이터로 답을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그러니까 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많이 최적화되어 있거나 그걸 뭐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뭐 디지털 환경이 많이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은 지 좀 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죠? 그런 걸 좀 하기가 힘든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건물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네네.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건물에 뭐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중요한 게 네. 그 건물의 모든 정보를 네네. 저희 서버로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IoT 디바이스를 기존 설비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네. 설비 시스템 교체가 아니고, 왜냐하면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네. 의사결정 네, 과정을 네, 또 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 설비 시스템에 저희 IoT 디바이스를 설치해서 네. 건물의 모든 데이터를 저희 서버에서 네. 분석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저희가 예. 직접 설비 시스템을 직접 제어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제어하냐면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도 네. 금요일 저녁 그리고 뭐 주말 네. 이런 시간과 평일 오후 시간에 고객들이 네네. 많고 적음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서울이랑 부산 네. 이런 데는 기후 차이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상황에 맞는 공간들을 네. 저희가 공조존 단위 한 층 안에서도 또 두 개의 존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 제어를 통해서 네. 냉동기, 공조기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네. 보시면 그러면 이제 됩니다. 기존 설비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로 이제 온도 관리겠네요. 그죠? 가장 네네. 쉽게는 온도 관리.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더운데 그러면 네네. 온도를 더 낮춰줘야 되고 네네. 지금은 그렇게 뭐 온도가 뭐 이렇게까지 낮지 않아도 사람도 별로 없는데 좀 올려도 되는데 네네. 굉장히 뭐 하여튼 일관되게 지금 유지하고 있고 지역에 네네. 따라서 또 차이가 날 텐데 전혀 뭐 그런 걸 반영하지 않고 하나의 네네.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 건물에 디바이스를 다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네네. 올라오는 실시간으로 진짜 리얼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뭐 관리해 줄 수 있다. 네네. 이게 지금 클라우드N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기존 설비에다가 뭔가를 붙인다고 했는데 기존 설비라고 하면 네네. 어디에 있는 겁니까? 크게 냉방, 난방, 네. 급탕, 조명, 환기 이 5가지로 네네. 건물 에너지가 구분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주로 냉동기, 보일러, 공조기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시스템 에어컨 네.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FCU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네. 현재는 관리자들이 네. 리모컨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켜거나 네. 그리고 대형 뭐 냉동기나 네. 보일러 같은 경우는 특정 온도 값으로 네. 제어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 공간마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하 식품 매장은 약간 네네. 추운데 네. 2층, 3층 가전이나 네네. 의류 매장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를 이제 공조존마다 네. 저희가 쉽게 저희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하고 네. 저희가 공조 시스템에 네. 제어 신호를 거꾸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고 네. 절감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판단하고
이런 설비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부분이 그래서 얼마만큼 절감되는데 나 숫자를 보고 싶어. 전체 사용량이 아니고 너네가 관리하고 있는 공조기나 냉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감되고 있어. 이 부분을 왜냐하면 저희가 전력량을 설비 단위로 측정을 해요.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니고 조명이면 조명, 층별 조명.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이마트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마트에 이제 뭔가 저희께 지금 들어가서 뭔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자, 이마트 매장에 가면은 층마다 이렇게 뭐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조명도 달려 있고 뭐 당연히 많습니다. 거기에 흔히 말해서 이제 곳곳에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IoT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이게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뭐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뭔가 센싱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 서버에 보내준다는 이야기죠. 서버에서 뭔가 판단을 해보고 여기는 좀 온도가 뭐 설정은 몇 도로 돼 있지만 좀 높다. 뭐 이러면은 스스로 뭐 온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서 낮추게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말씀이시죠? 스스로 작동을 하고 스스로 작동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이제 관리자는 굉장히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절감되는데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경우를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했을 것 같은데 이마트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이마트에서는 그러면 이 정도 작업을 뭐 어디에서 뭐 몇 개월 정도 또는 뭐 며칠 정도로 우리가 검증을 받은 겁니까? 이마트 구로점 대상으로요. 작년 9월에 설치해서 올해 9월까지 1년간 냉난방 시즌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가 증명이 됐겠군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결과가? 전체 연간 한 9억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연 4천만 원 이상 에너지 절감되는 부분으로 확인했고요. 전체 한 5% 이상 에너지 절감되는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가 좀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각 지점마다 한 10억 이상씩 설비 시스템을 다 교체를 해요. 그냥 조명도 LED로 교체하고 뭐 냉동기도 고효율 장비로 교체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설비단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한 20% 이상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디바이스를 통해서 한 5% 이상 또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비단에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해 줬다는 거는 교체할 필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때 되면 어떻게 보면 뭐 연한 되면 교체를 했을 텐데 지금 효율을 보니까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 20% 우리가 절감을 시켜준 거고. 근데 요금은 보면은 한 5% 정도를 실제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일반 건물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에 들어갔을 때는 한 25% 이상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인터뷰하는 건물도 보니까 되게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한 20년 됐어요. 그럼 여기에도 우리 뭐 건물주하고 또는 이 건물 관리하는 회사가 우리가 영업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곳곳에 우리의 장비 디바이스를 달고 당신들이 지금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뭔가 온오프 시켜주고 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다. 그럼 이런 건물은 뭐 이마트는 뭐 워낙 관리도 세세하게 하고 있지만 이런 데는 더 세세하게 안 하겠죠. 그래서 더 절감 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그러면 좋은 건데 지금 굉장히 좋은데 이 좋은 거를 지금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마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마트는 지금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그렇게 검증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구로점에서만. 그러면 그 결과로 뭔가 좀 사업적인 성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내년부터 이마트, 킨텍스, 월계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요. 추후에 저희가 좀 기술 인력을 보강한다면 매년 한 30개 이상씩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순차적으로 들어가나 보죠? 전국에 한 150여 개의 이마트가 있고요. 매년 에너지 절감 사업이라고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돼요.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0년 전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조명이나 뭐 냉동기 이런 설비단에 대한 뭐 효율화 작업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건물 관리를 통해서 더 절감시키겠다 이런 컨셉이고요. 그러면은 여하튼 노후화된 어떻게 보면 장비를 교체하는 거는 이미 뭐 이마트 차원에서 좀 많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는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더 절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 솔루션이 채택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뭐 저희들 이마트 말고, 근데 이마트도 지금 보면은 뭐 아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여기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판단을 쉽게 하려면 이제 숫자가 나오면 좀 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마트 한 점포당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죠? 그게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그럼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마트 구로점은 연면적 한 36,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여기에 저희 IoT 디바이스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 총 1억 5천 정도가 설치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수익 구조는 단순 납품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 데이터를 저희 서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에너지 절감 부분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서버비에 유지관리 비용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적인 수익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우리 솔루션을 도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마트 아까 뭐 한 그 정도 넓이 구로점 정도면은 1억 5천 정도의 설비 투자가 먼저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마트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데이터가 서버로 올라왔을 때 이제 분석을 계속해서 하면서 실시간으로 뭐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관리를 해줄 텐데 그 관리 비용은 연간 서버 비용의 한 15%를 지금 유지 보수비로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뭐 구로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유지 보수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한 1,500 정도로. 1,500 정도. 그러면은 그게 한 10개 점포가 되면 한 1억 5천이 연간 발생한다는 거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간 부분.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그런 건물이 늘어날수록 이제 뭐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약간 서비스 운영을 여하튼 우리 설비가 사실은 우리 장비가 또는 우리의 솔루션이 해주는 거지만 여하튼 자동으로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데 그럼 IoT 디바이스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럼 IoT 디바이스는 우리가 뭘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중에 있는 IoT 디바이스를 사서 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IoT 디바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데이터 정확성 그리고 센싱을 잘해야 되니까 정확성하고 또 하나가 통신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라인업 같은 경우 그 실내 환경 그리고 전력 제어하는 부분 총 7가지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은 저희 센서들이 개별 분전반이라고 한쪽 구석에 개별 격실로 된 그 전력량계는 거기에 설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통신 안정성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로라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기술 활용해서 통신 안정성 부분은 이미 검증을 끝냈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하드웨어도 사실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또 그 올라온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뭘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비즈니스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비즈니스고 그 두 가지를 다 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일 수 있는데 하여튼 현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대표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마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마트를 통해서 일단 뭐 그 험난한 과정을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까 이제 정식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까 에너지 효율화가 진행되는 점포들 뭐 1년에 뭐 한 30개씩 거기는 뭐 우리께 그 전량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내년에는 확정됐고요. 저희가 확정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30개를 구축할 수 있는 아직 캐퍼가 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내후년으로 좀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그 캐퍼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을 이제 설치하고 이렇게 뭐 관리하는 뭐 소프트웨어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충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 현장마다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마트 자회사라고 그 미래비엠하고 협력해서 하드웨어 설치 부분은 좀 같이 협업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뭐 하드웨어에서 또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하드웨어에서도 좀 남겠죠. 네,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왜 저희가 하려고 하냐면 와이파이나 기존의 뭐 다른 통신 방식들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 방식은 안정성이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또 사서도 검증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로라 형태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그러니까 로라망으로 한다는 거는 뭐 로라 사설망을 구성한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하드웨어도 뭐 뭔가 판매가 일어나니까 거기서도 뭔가 마진이 남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를 뭐 유지 보수 운영 관리해 주는 데서도 점포당 한 1,500 정도에 남고 이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모이면 좀 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일단 뭐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이게 확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객을 끊임없이 그러면 계속 모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영업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마트도 하나의 메인 실적이고 이렇게 해서 좀 협업이 좀 되는 데가 건물 유지 관리하는 회사들. 그렇겠죠. 여기 아까 건물도 말씀드렸는데 약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회사가 한 1,000여 개의 건물들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을 파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연장 계약을 하다 보니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시스템과 협업해서 장기간으로 한 5년 장기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플랫폼을 한꺼번에 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윈윈 구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 회사하고 지금 세부적인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러면은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을 한 1,000개쯤 관리하는 관리회사가 있는데 그 관리회사도 뭐 여기에 인력 파견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우리랑 협업을 해서 본인들이 좀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좀 그쪽도 낮추는 거고 주된 목적은 장기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인력 파견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 업체가 먼저 선투자를 하고 5년 동안 이 건물을 인력 파견부터 건물 에너지 관리까지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좀 협업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마트는 좀 오랜 기간 한 2년 이상 좀 공들였던 거고 그 부분은 저희 거의 뭐 하나의 실적이지 이마트 통해서 커다란 매출을 얻겠다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런 데서 약간의 뭐 아까 말한 수익 구조가 조금 더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좀 싸게 해줬다. 맞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유지보수 비율도 좀 더 높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비 값도 디바이스 값도 좀 더 높게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수익 모델이 더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부터 자체 생산을 했고요. 고객들이 판단한 거는 얼만큼 절감되는데 내가 얼마를 1억을 투자했으면 얼마 안에 3년 안에 이 투자금이 회수가 돼? 이런 대답을 답을 주면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가격 책정을 다시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일단 뭐 이마트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밀면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정도로 데이터는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단순 뭐 판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 절감량을 좀 모으고 있는 이유가 탄소 배출권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NDC 발표에서 기존 23%에서 40%까지 좀 높였잖아요. 목표를.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정부가 제3자 거래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뭐 제어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건물의 사용량, 절감량 이런 부분을 정량적인 수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권
확보 등 다양한 데이터 비즈니스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우리가 데이터를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수익 모델 자체를 장비로 팔고 끝내는 게 아니니까 네.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네.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훨씬 더 많다. 네. 예, 저희가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지관리 예, 분야에서도 예,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거고요. 연동될 수 있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회사를 설립하신 지는 얼마 되셨죠? 2015년 12월 달에 설립을 아, 했습니다. 이거 뭐 오래됐네요. 네네. 그래도. 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쭉 해오셨고, 지금 일단 올해는 여기 서울대 기술지주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에 이제 선정이 되셔가지고 네. 쭉 진행이 됐는데, 네. 그럼 2015년 이후에 투자를 좀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한국 벤처 투자 통해서 네네. 1억을 지원받았고요. 작년에, 네네. 예, 작년에 투자를 받았고, 네, 그 프로그램은 제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네. 그 코스 중에 하나 투자 네, 받을 수 네. 있는 코스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선정을 받았고요. 네네. 서울대 기술지주는 올해 네. K글로벌 사업 통해서 네네. 지원을 받게 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자가 거의 확정되셨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정이 거의 되셨습니까? 네, 다음 달에 계약하는 네. 걸로. 네, 네. 프로그램 그래서- 자체가 다음 달까지라서요. 네. 저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지가 그래도 한 7월 달 네네. 그때쯤부터 지금 참여를 쭉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큰 도움이 좀 됐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제가 투자를 네. 처음 검토를 했어요. 예. 보통 그 전에는 하드웨어 개발이나 이런 개발 비용을 네. 연구 과제를 네, 통해서 네. 개발을 다 완성을 했고 네. 이제 개발은 이제 검증까지 끝났고 네네. 추가적인 개발 부분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투자를 선택한 이유가 좀 더 큰 자금 모아서 네. 동남아 시장에 대한 시범 사업 하려고 네. 이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네. 글로벌 진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이런 뭐 투자 발표나 이거는 네네. 연구 발표하고 또 완전 다르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좀 많이 네, 받고 많이 있습니다. 받았다. 네. 그러면은 팀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표님 아까 명함을 주시는데 공학 박사라고 돼 있으시던데. 네네. 네. 팀 구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CMVP라고 건물 네. 에너지 성능 국제 인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건축공학 출신의 네. 개발자들이 네, 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기존 IT 회사하고 네. 좀 다른 관점에서 건물을 네. 바라볼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이훈 팀장이라고 CJ E&M 그 해외에 시공하고 안전 관리하던 네, 친구가 네. 작년에 또 퇴사하고 저희 와서 저희가 해외 사업을 네.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친구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지금 해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죠? 이제 국내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수요가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더운 나라는 냉방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네.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네, 아까 동남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동남아 쪽 계속 뭔가 진출 시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2019년도부터 필리핀, 태국 한 프랜차이즈 매장 대상으로 네네. 이마트 같은 큰 건물 말고 네네.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한 40여 개의 건물을 네. 40여 개 매장을 이제 에너지 관리를 했었고요. 네네. 프랜차이즈 매장 네. 대상으로. 그래서 실제 에너지 사용량이 국내보다 네. 약 2.8배 이상 높은 부분도 네. 확인했고 네네. 이런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동남아의 테스코, 빅시, 마크로 등 이제 네. 대형 판매 시설에 적용했을 경우 가장 큰 게 두 가지예요. 전기 요금이 국내보다 2배 이상 비싸고 연중 열대성 기후 그렇죠. 특성상 연중 네. 냉방을 하기 네. 때문에 네. 똑같은 뭐 10%를 절감시키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겠군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검증을 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네, 검증은 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테스코, 마크로, 빅시 이 세 개 매장은 저희가 네. 코트라 쪽 프로그램 네네. 진행하고 있어서 네네. 그 해외 POC, 그러니까 네. 실증 부분에 대한 MOU까지는 체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매장들 대상으로 네. 검증 사업을 진행할 네, 예정입니다. 네. 그럼 뭐 국내에서는 일단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마트 통해서 검증을 완료를 했고 이마트 내년에 좀 초기 사업에 그것도 계약이 지금 이제 완료가 된 거고 네. 해외도
몇 군데는 지금 현재 동남아 쪽에 POC가 됐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코트라 통해서 더 자세한 또 구체적인 POC가 진행될 예정인 거고. 네네. 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B2B 쪽이 강하고 네. 국내에서는 B2B 외에도 뭔가 매장 대상으로 하는 약간의 소규모 사업도 지금 저희가 뭔가 추진한 게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핵심 제어 로직이 ITCC, IECC 그냥 설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네네. 대형 건물의 냉동기나 공조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술인데 이 부분을 조금만 고치면 이제 조그만 이마트 24나 세븐일레븐 이런 편의점은 시스템 에어컨으로 냉난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POC 통해서 전체 사용량의 한 35% 많으면 뭐 40%까지 절감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혁신 제품 지정을 마지막 평가, 공공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술성 부분은 이미 다 패스를 했고 그런 부분을 통해 이제 공공건물, 이제 소상공인 건물까지 이런 소규모 매장까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좋은 일만 계속 많이 있네요, 그죠?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셔도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과제 중심으로 많이 하셨고 VC라든지 투자자를 만나는 거는 사실은 서울대 기술지주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도 같은데 투자자 그동안 뭐 많이 안 만났으니까 사실 투자자한테 뭐 많은 피드백은 못 받았겠지만 그동안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려하던 게 있던데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투자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IR도 몇 번 해봤는데 똑같은 질문이 기존 경쟁 회사하고 차별점이 뭐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네들 차별점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핵심 제어 부분이 있지만 가장 핵심 기술은 베이스라인 그 에너지 절감량 평가하는 기술이거든요. 얼만큼 절감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를 절감한다고 했으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사용량 기준으로 올해 사용량 빼버리면 그게 절감량일까요? 그게 아닌가요? 작년에 만약에 더웠다. 올해 우기가 길어서 에너지 사용량이 적었어요. 그러면 이걸 절감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절감량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문제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했어요. 늘어나는 거죠. 투자를 했는데 왜 금액 자체가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존 업체들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건데 저희는 실제 베이스랑 작년 사용량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월 단위가 아니고 주 단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패턴을 또 세부적으로 하고 각각에 대한 기준점을 다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반대로 얼만큼 절감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절감에 맞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왜 5%로 한정을 했냐? 이 부분은 판매 시설이기 때문에 얼만큼 더 할 수는 있는데 고객이 더우면 안 되니까 그런 기준의 접점을 찾는 게 저희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도 아마 더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아주 무한정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뭐 지금 뭐 좀 투자를 확정된 게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아마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를 꼭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카메라를 보고 한 번만 어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객들이 가장 궁금한 그래서 얼마만큼 절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답을 줄 수 있고요. 이거는 기존 회사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원하는 만큼 절감도 해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핵심 영역이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 진출 통해
더 많은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오늘 이런 걸 처음 해보셔가지고 예, 좀 더 강하게 어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네.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어떻게 보면 뭐 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고 하니까요. 한번 저희 인터뷰 한번 쭉 보시고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연락 주시면 대표님이 열심히 또 만나 뵙고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투자자분들이 계시면 만나자는 분이 있으면 이 인터뷰를 꼭 먼저 보고 만나자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와주셔가지고 인터뷰 응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또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